지난해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목숨을 끊었던 학교에서 이번에는 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누나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호우특보 속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 올해도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LG화학이 구미에 검토 중인 배터리 소재 공장과는 별개로 청주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생산 설비 이전이나 인력 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소식 어제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1년이 채 안 돼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생 A군이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당해왔다며 피해 학생 누나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A군에게 툭하면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다. 장난삼아 성폭력을 저지르며 온갖 모욕을 주었다.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잠들자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서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증거 사진과 함께 올라온 사연들은 학생들 짓이라곤 차마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연이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자 사흘 만에 3만 명 넘는 인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설상가상,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어났어. 엄마 그러시길 바랐더니 장기를 병원에 갔거든. 학교에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야지. A군은 올 들어서만 결석을 20번 넘게 하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아직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가해 학생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해 9월에도 학교폭력 사태가 불거져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년도 안 돼 또 학교폭력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평소 학생 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약간 힘들어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또 더 집중을 했으면 조금 저도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불학생이 다수다 보니까. 경찰은 A군 누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A군이 회복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어젯밤 충북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여가량 빨랐는데요. 이렇게 지역 편차가 큰 국지성 호우는 최근 때이른 더위와도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도 잦을 전망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로 올 들어 충북에서 첫 호우특보가 내려진 청주와 음성. 3시간 동안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보름 일찍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특보가 내려진 시각, 정작 청주 시내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시작된 비도 얇은 빗줄기 정도. 우암산과 청남대 주변으로만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시내 대부분은 맑은 호우주의보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차이로 기상 상황이 딴판인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는 때이른 불볕더위와 관련 있습니다. 해가 지고도 25도 넘게 낮 동안 달궈진 지표 부근의 하층 공기가 영하 15도 안팎의 상층 공기와 만나 불안정한 비구름을 만들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쏟은 겁니다. 청주 내에서도 동서로다가 편차가 거의 안 온 데는 5mm도 안 왔고 많이 온 데는 거의 43mm까지 이런 편차를 보이면서 어제 음성에서도 관측 지점별로 강수 편차가 커 기상청과 자치단체 측정값이 최대 90mm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 기상 정보로 활용되는 충북 내 32개 관측소 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각 읍면 단위 관측 장비 110개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 주간 업무 보고에서 청주시가 2017년 폭우와 지난해 폭염 등 잇따라 자연재해를 겪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만큼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광주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이와 관련해 구미 공장에 배터리 소재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려됐던 청주 오창 공장의 생산 설비 이전이나 인력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이 구미형 일자리로 구상 중인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은 이달 초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투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는 음극재와 분리막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하지만 LG화학이 구미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더라도 청주 오창 공장에서의 생산 설비 이전이나 인력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창은 완성품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극재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 오창에서 하는 지금 저희 전지산업 완성품 만든 조립산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나 이거는 전혀 다르다, 이 사실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청주 오창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2, 3년 내 33만여 제곱미터 잔여 부지에 대한 LG화학의 투자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투자에 대한 용지 조성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부지를 줘서 나중에 전지산업 이제 완성되는 거지, 완성 배터리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인한 우려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앞으로 LG화학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청북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청주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플러스 관리 권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으며 이랜드 리테일이 소상공인 상생존을 만들어 기존 드림플러스 상인들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랜드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인정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랜드 리테일은 오는 8월 청주 드림플러스에서 NC 청주점을 개장하고 건물 1층에 기존 임차인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존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대 국비 지원길이 막혀 추진이 불투명했던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방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사업비의 20%를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문을 연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안의 하나로 옛 청원군 옥산면 15만여 제곱미터, 지금보다 3.5배 넓은 부지에 2025년까지 신축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소요 예산 1,200억여 원 가운데 공사비의 30%인 310억 원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2013년부터 각종 연구 용역을 거쳐 2017년 상인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냈는데 지난해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5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추진하기가 난해한.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지원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율은 청주와 같은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국비 20%, 융자 50%, 서울 지역 중앙 도매시장은 국비 30%, 융자 40%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방시장 국고 지원율은 예전보다 10%포인트 축소됐지만 청주가 선정될 경우 지원 액수는 210억 원가량,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청주의 경우 대상지 선정의 핵심 기준인 타당성 조사나 상인 합의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연구 용역을 하신 결과를 먼저 보게 되고요. 또 관계자들 간에 이런 의견이 너무 많다거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된 거고요.
다음 주쯤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가 시작되면 이르면 8월 말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1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는 1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파견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인사, 예산, 학사관리, 시설관리, 주요 정책 추진 등 충북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감사에 앞서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 공익센터에서 충북도 교육청의 비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4일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제천과 음성으로 확산하면서 확진 판정 농가가 닷새 만에 2배인 2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 중인 과수원도 충주 15곳, 제천 7곳, 음성 2곳 등 2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과수를 매몰 처리하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약물을 썼다는 단서를 잡은 경찰이 오늘 청주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